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산에너지 팍팍 보내드리는 들라로지아입니다. 제가 일전에 올린 영상 중에 막달 징후 10가지에 대한 걸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막달 징후와 함께 출산 징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출산 징후는 세 가지가 있죠. 이슬, 양수, 과진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출산 징후가 오기 전에 대부분의 산모들이 느끼는 5가지 또 막달 징후가 있어요. 첫 번째, 배뭉침이 잦다. 꼭 하복 부위의 당김이나 이런 게 느껴지면서 배뭉침이 있었다가 풀렸다가 하면서 가진통인가 할 정도로 배가 좀 딱딱해지거나 허리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배뭉침은 막달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이면서도 흔한 증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운동을 하거나 옆으로 돌아 눕거나 어떤 상황에서 좀 그렇다 하면 잠깐의 휴식을 취해 주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내 몸이 지금 출산을 준비하느라 이런 배뭉침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달 증상 두 번째는 소변 보는 일이 굉장히 잦아져요. 그러니까 이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면서 또 잠을 계속 깨게 되죠. 그러니까 2번, 좀 많이 깨면 3번 정도 밤에 자면서 자꾸 깨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2시간이나 3시간에 한 번씩 계속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인가? 그런 거를 대비하는 건가? 이렇게 또 좋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소변을 자주 보시게 되는 이유는 아기가 산도를 타고 이제 내려오면서 방광을 누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소변을 자주 보는 걸 실제로 출산이 진행이 되고 진통이 왔을 때도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진통 체크를 하면서 동시에 내가 소변을 잘 보고 있는지, 몇 시쯤 봤는지 그런 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병원에 갔는데 한 4시간이 됐는데 소변을 한 번도 못 봤다 이러면 꼭 얘기를 하셔서 아기를 낳기 전에 미리 소변줄을 꽂아서 소변을 충분히 빼줘야 방광 손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달 증상 세 번째는 분비물이 증가하는 건데요. 분비물은 이슬과 달리 좀 덩어리지게 나오는 거니까 요거를 이슬이랑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슬인지 분비물인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 또 이슬이 나와도 분비물에 섞여서 잘 모를 수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막달에는 이 분비물이 증가하는 게 뚜렷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소화가 계속 안 되고 이 갈비뼈가 좀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도 아기가 좀 내려가면서 소화가 잘 되고 식욕이 다시 당기고 소화가 잘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 소화가 잘 된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막달에 체중 증가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번째는 태동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태동이 줄어든다고 하는 이유는 아기가 아무래도 골반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모든 산모한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좀 내려온 상태라고 얘기를 들은 산모들도 태동이 줄기는커녕 태동이 어제 너무 활발했어요 선생님, 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출산하셨던 산모분은 오히려 폭풍 태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산 전날. 요거는 좀 산모마다 약간 다르고 아기마다도 다르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태동이 줄 수도 있고, 태동이 많다고 해도 출산과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꼭 생각하실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산 징후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슬을 봤다 안 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진통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이슬을 보는 경우가 2가지가 있는데요. 가진통이 있는 중간에 이슬을 보는 케이스가 있고, 가진통은 별로 없는데 이슬을 먼저 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물론 이슬을 먼저 봤다고 해도 며칠 뒤에 이제 가진통이 생기고 그게 진진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케이스보다는 가진통이 예를 들어 밤마다 있었는데 선생님 오늘은 이슬을 봤어요, 이러면 출산할 확률이 더 커져요. 제가 이달에 출산을 진행했던 초산 산모들 거의 대부분 그러셨는데요. 밤마다 가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좀 깨다가 다시 잠들 정도이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너무 아파서 자다가 좀 깨서 한두 시간은 진통하다가 잤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근데 밤에 한 3일이나 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가진통이 있었다 해도 진통이 어떤 때는 되게 약하게 오고 어떤 때는 좀 강하게 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출산하기 한 3일 전에 가진통이 밤마다 있었는데, 출산하는 당일은 가진통이 아침에도 살살 배 아픔이 이어지고 또 낮에도 가진통이 생기면서 그렇게 진진통으로 이어져서 출산을 했어요.
이달에 출산하신 산모들은 공통적으로 밤마다 가진통이 있었고 아침에 이슬을 받고 그리고 낮에 진통이 다시 생기면서 진진통으로 이어져서 출산을 하신 케이스예요. 이슬을 받다고 해도 진통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다만 가진통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슬을 받다 이러면 아, 내가 출산할 때가 다 됐나?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슬이 보통 이게 묽은 코같이 길다랗게 나오는데 투명한 색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간혹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묽은 코는 아닌데 가진통이 있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선홍색 빛의 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선홍색 빛의 피를 진통이 있는 상황에서 이슬이라고 보는 이유는 자궁 경부가 이제 계속 열리면서 이 경부가 충혈이 돼서 거기 있는 모세 혈관이 터져서 나오는 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피가 나오듯이 자궁 경부에도 그렇게 혈관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혈관이 충혈돼서 나오는 피구나. 그래서 이걸 하나의 이슬로 보기도 해요. 두 번째로 양수인데요. 양수는 보통 진통하다가 5cm 이후에 보통 파수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만약에 조기 양수 파수라고 하면 진통이 없는 상태에서 양수가 먼저 파수가 되는 경우예요. 병원에 가면 일단 항생제 주사를 맞고 진통이 없으면 진통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분만을 하거든요. 그래서 촉진제를 맞게 되는데요. 이때 맞게 되는 촉진제는 인공 옥시토신이고 이걸 피토신이라고 불러요. 이 피토신은 유도분만 할 때도 쓰고 진통을 하다가 진통이 좀 오랫동안 소강 상태로 빠질 때 혹은 진통이 반나절 이상 오지 않거나 이럴 때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촉진제를 놓는 데 쓰기도 하고 아기를 낳고 나서 자궁 수축이 좀 안 되는 경우에도 자궁 수축을 돕기 위해서 이 피토신을 씁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수가 파설됐을 때는 양수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양수인지 아닌지 아시려면 내가 유자차를 먹어서 노란색인가 이러면 거의 양수일 확률은 없어요. 거기에다가 유자차 냄새가 난다 이러면 양수는 아니에요. 근데 양수는 보통 묽은 락스 냄새, 세제 냄새가 나게 돼 있고요. 아무리 소량이라도 냄새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수가 보통 왈칵 쏟아진다고 하지만 그거는 양막이 두 개 다 찢어졌을 때의 얘기고 양막이 하나만 살짝 찢어졌을 때는 약간 새듯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양수가 약간 새듯이 나온다고 해서 뭐 갑자기 막 위험해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냄새로 양수인지 확인을 하셨다면 병원에 가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양수가 파수되고 나서는 통상적으로 자연 진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진통 오는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리겠죠. 그래서 원래는 진통을 하다가 양수가 파수가 돼야 되는데 진통 없이 양수가 먼저 파수되는 경우들도 요즘은 꽤 흔히 있고요. 특히 새벽 뭐 2시, 1시 이럴 때 양수가 파수되거나 이러면 막 산모들이 자다가 굉장히 놀라는데 드라마에서 보면 양수가 막 파수되고 막 진통이 막 갑자기 오고 막 병원 가서 막 아기 낳고 막 순식간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현실은 없어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지 않고요. 양수가 파수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진통이 오게 돼 있고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한 2~3시간 안에 빠르게 또 진통이 시작돼서 자연 진통으로 낫기도 하세요. 근데 양수가 파수되고 빠르게 진통이 오는 경우는 진통이 세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땐 꼭 무통을 챙겨서 맞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낮에 양수가 파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새벽에 양수 파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새벽에 양수 파수가 되신다면 집에서 다만 한 2~3시간이라도 주무시고 이제 챙겨둔 출산 가방을 들고 이제 병원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양수 파수가 되면 뭐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병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병원에 한 3~4시간 후에 가셔도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새벽에 양수 파수가 됐다 하면 태동이 있는지 한번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보시고 패드를 한 상태에서 좀 1~2시간이라도 주무셨다가 심호흡하시고 천천히 병원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양수가 맞는지 보고 그래서 진통이 오기를 좀 기다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의료적인 이유로 인해 유도분만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이 가진통이 가장 확실한 출산 징후라고 보시면 돼요. 가진통을 한 달 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가진통이 한 달 동안 했다고 했지만 내내 진통이 있는 건 아니고 밤만 되면 가진통 하는 분도 있고
뭐 한 37주, 8주에 가진통이 있다가 오히려 사라지고 예정일까지 왔는데도 진통이 없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출산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가진통이 계속 간헐적으로 있다가 출산 당일날 진통이 생기고 다시 그 진통이 진진통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진통이 있다가 사라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가진통 상황, 특히 불규칙적인 이런 가진통 상황에서는 진통의 간격이 갑자기 짧아졌거나 진통이 갑자기 세게 왔다고 해서 이 진통이 진진통으로 이어지진 않으니까 최소한 2시간 정도 지속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미국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긴 메일을 쓰신 거예요. 선생님, 제가 병원만 가면 진통이 사라져요. 원래 이런 건가요? 이걸 아무리 유튜브에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진통이기 때문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진통이 있다가 이렇게 사라지고 또 소강 상태로 잘 빠지니까 비정상적이거나 이렇다고 해서 아기가 막 힘들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진통이 지금은 사라진 거구나, 몸이 좀 쉬라는 건가,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에서 다시 쉬시면 될 것 같아요. 진통이 좀 가변적인 상황일 때는 그 같은 진통의 패턴이 2시간 이상 지속되는지 꼭 보시고, 내가 진통의 지속 시간이 한 1분 정도 된다, 이럴 때 병원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막달 징후와 출산 징후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통 한 번 맞고 순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지금까지 둘라 로지였습니다. 순산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출산 코칭 원데이 특강 둘라 많이 신청해주세요.